정치인과 높은 사람들의 거짓말이 아주 신물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사회, 거짓말이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없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일까요? 그리고 행복하기나 할까요? 오늘은 거짓말의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총장 김태흥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많이 목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 오늘 깊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짓말이 없는 사회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가상사회인데요. 이곳의 사람들은 전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100% 믿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완전히 지옥이죠. 그 주인공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해고당할 때 그 사람이 가급적이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자네는 능력이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상처를 받는 판에 그 사람에게 당신처럼 밥맛 없는 사람은 처음이다. 너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음이다. 너 같은 사람이 잘리니까 나는 정말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은 과연 좋을까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 없는 사회입니다. 한 장면 보시죠. Morning, Shelley. For this position and how incompetent you are at yours. Anthony is coming up within the hour to see if he can get up the courage to fire you. Okay. Next time, I don't think there'll be a next time. just in case I don't get fired. You're almost definitely getting every minute that I worked for you. I heard the news. They're firing you. Hated you. You'll always be a loser. And I'll always be more successful than you in nearly every way. And then try to enjoy your loser life.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사 내에서 조직에서 거짓말이 없이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처를 엄청나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데이트 상대로서 정말 밥맛이야. 이런 얘기를 상대방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Hi. I'm Mark. You're early. I was just masturbating. Yeah, I'm disappointed that you're early and not really looking forward to tonight in general. I don't find you attractive. Oh, yes, I'm with him right now. No, not very attractive. No, doesn't make much money. A bit fat. Has a funny little... 또 종업원이 와서 당신은 정말 밥맛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회가 있다면 아마도 지옥일 것입니다. Hello. And you're very pretty. That only makes this worse. I'll have a Budweiser, please. Your sister? No. Daughter? No. She's way out of your... 예, 정말 황당하죠? 그러고도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하면서 그러면서 또 남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은
과연 선이냐 악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인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거짓말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짓말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거짓말이 상대방에게 남에게 해를 끼치느냐 아니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가릴 뿐이죠. 그래서 거짓말 자체를 우리가 너무 신경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거짓말의 작용이 다른 사람에게 악으로 작용하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은 이 사회가 단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치인들이나 높으신 분들의 거짓말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거짓말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발현이 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4살 반 이전의 아이들과 4살 반 이후의 아이들을 나누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봅니다. 4살 반 이전의 아이들은 거짓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즉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남도 그대로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학교에 철수가요 저하고 이렇게 놀았어요. 영희는요 이랬대요 라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걸로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신념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신념이 다르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4살에서 5살이 넘어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신념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신념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사회적 관계 능력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가 사회적 발달을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 마음이 발달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냥 너그럽게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자라서 5살, 6살, 7살이 되면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그것마저도 우리 부모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다만 그 거짓말이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을 때만 따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바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두 번 이상씩은 거짓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3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머리 스타일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 인상이 너무 좋네요. 이 패션 감각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이거 화술이 정말 좋으시고 인품이 훌륭하실 것 같아요. 라는 등등의 상대방을 지켜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10번 중에 서너 번 이상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선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만 바로 우리가 사회적 관계 능력을 맺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 남편이 맛있는 요리를 해왔는데 이렇게 맛이 없어. 내 세상에 이렇게 맛이 없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맛이 없더라도 정말 맛있네. 오늘 최고의 만찬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7, 8분은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거짓말을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긍정적인 효과를 쓰였을 적에는 바로 우리 사회를 매끄럽게 하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 거짓말은 가치 중립적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